자, 법인을 왜 사냐? 고가 아파트 매수에서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 여기서는 양도세, 보유세, 탈세하기 위함이고, 편법 증여하는 거는 절세 방안이다 뭐 이딴 얘기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법인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가지고 그것만 한다. 그러면은 탈세 용도죠. 자, 왜?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의 개인 명의 집을 판다면 최고 6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근데 얘네를 법인으로 분산한다면 어떻게 한다? 법인세를 치르고 개인 명의 1주택 정리할 때도 비과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인별과세인 종부세의 경우도 공제한도 6억 원 추가로 얻는 데다가 누진세 구조도 피할 수 있어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 자, 그래서 세금 저번에 비교했었죠. 소득세는 고가일수록 법인이 싸게 나온다. 실질적으로 탈세하는 인간들은 고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42%인데 25%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최대 62%인데 35%죠.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대상 제외. 그 다음에 공시가격 유효권 이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설립 5년 이내일 경우 임대 목적 관련 없이 중과한다. 취득세는 중과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뭐다? 아니다. 양도세, 소득세, 종부세 다 혜택 받는다. 그렇죠. 그럼 여기 그 법인 설립해서 이번 PD수첩에도 나왔던 뭐 연예인 부부들 막 나오고 있죠. 700억대 건물주 대놓고서 법인으로 막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궁금하면 옥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집값 들썩이는 곳엔 항상 뭐가 있다? 법인들이 어김없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한 개의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잡아야죠. 그러면서 한국감정원을 통해 거래 주체별 매매거래 월별 통계를 따져본 결과 올해 들어서 수원, 안산, 인천 수용성 항상 이야기했지만 수원만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인천, 안산 뭐예요 여기? 분양 많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법인 만들어서 집값 띄우기 들어간다. 얘네들은 하도 오래 이직거래 많이 했으니까 5년, 10년 넘은 법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인근거 매입해서 집값 띄운다. 인근거 10채만 사서 1억 띄우면은 1000세대 들어가는 아파트면은 1000억을 이익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띄운 가격에 10채 팔아먹으면 거기서도 시세 차익 얻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따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법인 투기꾼들이 따라 들어가서 사면서 가격을 띄워놓는다. 그리고 나서 그때 산 사람들이 사실은 멍청한 짓 한 거죠. 왜 이번에 수원에 집을 왜 법인까지 해가면서 사요? 그걸 비싸게 쌀 때 사야지. 보면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금년 총 13,142건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전국의 경우 법인 비중이 7.6%로 늘었죠. 인천 9.7%. 투기꾼들 투성이다. 의정부, 부천, 수원, 경기 이런데 다 법인 투기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가지고 걔네들이 돈 많이 벌어갈 동안 어차피 뭐 제가 사더라도 양도세는 안 내겠죠. 이런 데는 사면 곧 떨어질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마지막까지 점점 더 호도하는 곳일수록 이런 게 심하다.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의정부. 아 이제 인천 떨어지면 의정부로 얘기할 거니까. 남쪽 다 됐잖아요. 평택까지.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거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호도 들어갈 거 예측하고 미리 사놓는 거죠. 사면 돼요? 안 돼요? 저기. 자, 이번에 나왔었죠. 법인을 통해서 자녀한테 불법 증여하는 경우. 병원에서 병원장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편법 증여를 통해서 이 법인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에 자녀가 거기 살게 한다. 이 자녀는 광고도 하지 않고 광고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았다. 탈세한 거죠. 증여세 안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법인에 팔다 보니까 이제 그 양도세도 안 내고 다 탈세한 거죠. 증여세 안 내고 걸렸다. 이런 짓을 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요. 그 다음에 보유아파트 하나 법인에다 팔고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 팔기 직전에 법인에다가 미리 빨리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팔았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탈세하려고 비과세 또는 중과 피하려고 하다가 걸렸죠. 돈도 많이 버는 인간들이. 여기 병원 어디예요? 여기 병원. 불매운동 해야 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오범을 해야지. 탈세할 생각이 나고 말이야. 자, 월별 법인 아파트 매입 건수 늘어나고 있죠. 세금 줄이러 무늬만 법인 신하는데 어디예요? 1인 법인, 가족 법인 이런 것들. 지금 27개 법인의 대표자는 고의적 탈세 혐의가 발견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법인들 역시 대다수가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아까 증여하기로 했던 거 뭐 병원장 같은 인간, 또 고가 아파트 팔아서 양도세, 그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피하려고 부동산 판매를 위해서 기획한 부동산 법인, 이런 것들 다 잡아내겠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법인 설립할 때 중과세를 기억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 수도권 과밀 법인을 전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중과세 내고 나면은 이익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거였죠. 잘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살아. 지금 하는 것도 법인 투기하려면 요 다양한 요건을 보고서 오히려 멍청하게 더 손해볼 짓 하지 말아라, 뭐 알려주고 있는 기사였는데 지금 어때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규제 임박, 법인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6억을 낮추는 방법도 과세 당국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요 외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하는 방안도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일단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뭐가 들어가요? 법인 중과세율을 30%로 인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이거 언제 30%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0%였는데 30%로 인상한다. 원래 30%가 있었는데 뒷값을 올리기 위한 모 정부에서 법인세법을 개정해서 일반 법인 세율 외 추가 적용한 이 중과제도를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올려서 팔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규제들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빠져나갈 길까지 만들어 놨다, 이거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법인으로 빠져나가려고 뭐 여러가지 규제가 들어오면, 예전에 뭐 그 참여정부 때 규제 들어온 거니까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법인으로 미리 길 뚫어놨다, 이거잖아요. 다 계획이 있죠. 아주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죠. 자, 이제 뭐예요? 안 팔리면 신탁. 신탁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세 채가 있는데 1신탁, 2신탁 넘겨버리면 나는 1주택자 된다. 이것도 과거에 폐지됐었죠. 원래는 넘기더라도 나는 3주택이었는데 그것도 법이 변경된 거잖아요. 이것도 빨리 원위치 시켜야죠. 어떤 영상에서도 한번 임대사업자 영상인가? 신탁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막아놔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거 미리미리 안 막냐? 아니면 신탁으로 넘긴 다음에 사람들이 막 넘겼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때릴 계획을,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신탁 상품은 수수료가 있는데 0.1에서 0.3% 정도. 그래서 이거 내야 하는데 보유세보다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탁에 사람들이 넘긴 다음에 보유세 인상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근데 신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다시 신탁까지 중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예전처럼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은 그 신탁 상품 내는 거랑 그 다음에 보유세 내는 거랑 오히려 부담이 가중이 될 테니까 그걸 노리고서 일로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대박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1192만원에서 700만원 아끼는데 210만원에서 630만원 조금 절약하는 건데 요 700만원 다시 부여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끝물에 법인 꼼수도 무산해서 고가 다주택 매물 쏟아지나 이런 기사들 떴죠. 회피 꼼수 차단되고서 강남 아파트 이미 매물 증가했다. 증가했는데 저거 계속 법인 꼼수 써가지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죠. 고가 다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 매물이 쏟아지는데 수요는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가격이 떨어지면은 법인까지 해가지고 다주택 가질 필요 없으니까 법인 매물 나올 것. 중과세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6월 전에 매물 나오는 거 못지않게 나올 수 있죠. 이제 법인으로 넘기려고도 안 할 테니까 법인으로 넘기려다가 그냥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더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요도 급감하게 된다. 다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싸 이런 방법이 있지 하고 그걸로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에 규제해가지고 아씨 망했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론, 법인에 규제 들어간다고 했죠. 뭐 아까 중과세 이거 도입한다고 그랬고, 또 자금 출처 조사, 그 다음에 뭐 보유세, 또 뭐 6억 이거 공제되는 거, 이런 거 없애는 거,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자, 일단 얘 하나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법인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죠. 나가는데 많이 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가면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한 것들 이제 하나씩 가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913 이용권 다 잡히고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증여 이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신탁. 신탁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죠.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신탁으로 빠져나간다. 이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작년쯤에 이렇게 차근차근 규제해가지고 몰고 있다고 그랬어요. 임대사업자, 신탁, 법인으로, 증여나 그쪽으로 몰고 있지만 그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면은 차라리 이쪽이 막혀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다가 상대방을 부딪혀서라도 빨리 따돌리고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로. 그럼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기들이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이쪽은 못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제가 그때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이렇게 3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망해간다. 차라리 지금 빨리 파는 것이 승자다. 그런 거죠. 1주택인 경우는 말고.